제가 변호사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많이 하면서 인상적인 성과를 올리는 거 막 블로그에도 쓰고 하는데 그걸 어디 회사 들어가지고 배워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진짜 AI 때문에 더 심해졌습니다. AI를 지금 제대로 잘 쓰는 방법을 네. 어디 가서도 배울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 과연 AI에게 대체될 것인가? 최근에 올라오는 이런 주제들 보면 유튜브에 전문직 끝났다. 이제 AI가 전부 다 대체할 것이다. 몇 년 안에 이제 의사도 테슬라에서 만든 로봇이 더 잘할 것이다. 네. 전부 다 대체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변호사 입장에서 AI에 대한 공포심, AI 포비아 좀 있으십니까? 저는 전혀 없죠. 전혀 없다. 저는 전혀 없고 제 채널에 이거 하나에 대한 양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대체될 직업 해가지고 대체가 일어나고 있는 거를 점수로 팩터화 해가지고 한 게 있는데 그게 실제 일상생활에서 대체를 하는 건지 그 업무 일부를 AI로 호환시킬 수 있는 게 좋은 건지는 판단하셔야 될 문제인데 지금 이제 변호사가 되는 분들은 대체가 이미 되고 있습니다. 아, 변호사가 대체되고 그 직원 새로 예를 들어서 변호사 후배 안 뽑아요? 저는 안 뽑고 최대한 지금 제가 AI 시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나요? 해보시면? 상당히 많이 있죠. 아, 실제 그렇구나. 네네. 커리어를 시작하기가 어려워져. 그러면 완전 개꿀이네. 그거를 이미 그 AI 장벽을 넘어선 변호사들한테는 이게 완전 배리어가 돼버리네. 네, 제가 진짜 간발의 차로 실무적인 경험을 제대로 많이 쌓아가고 쌓은 후에 AI가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어서 와, 씨. 업무가 익스클루시브한 것들, 베타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업무들은 새롭게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와. 텍스트로 배우기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세무조사 받아보셨잖아요. 뭐 조세범죄다, 세무조사다. 조세범죄라뇨, 지금 잠깐. 아니, 범죄가. 범죄를 저지르셨다는 게 아니고 세무조사 받으셨는데 아무 일 없이 끝났잖아요. 아무 일 없이 끝났습니다. 아무 일 없이 끝났었잖아요. 좀 제가 오해가 있었는데 세무조사를 받아보셨고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 대응이나 이런 걸 한다. 그거는 AI한테는 못 배우거든요. 잘 모르고 그래서 찾아보면 AI가 나름대로 설명을 해주는데 그걸 들어가가지고 내가 고발을 당했는데 특가를 어떻게 빼고 이런 것들은 책에 안 나와 있거든요. 세무조사 어떻게 연계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배우기가 되게 애매하게 돼 있어요. 텍스트로 안 나와 있는 것들. 근데 중요한 것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고 나머지 이제 귀찮은 것들은 AI로 좀 대체시키고 허드렛 일 같은 걸 사람이 하던 거를 대체를 많이 시켜버리면서 고용 유발이 잘 안 되죠. 어중간한 전문가들의 채용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미 시장은 그렇게 해서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아니, 엄청나게 양극화되겠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벽을 넘어선 사람들, 자, 문 닫습니다 할 때 그거 들어간 사람들까지만 이제는 그런 게 돼버렸잖아요. 더더욱 더 심해지는 게 로펌들의 대형화. 저는 그거는 고민이 돼요, 항상. 어떤가요? 지금 로펌들이 커진 로펌들이 계속 커지게 되고 그 로펌에 취직하는 게 문제인 거죠. 왜냐면은 거기서는 점점 더 인적 물적인 자원들이 많으니까 AI를 더 잘 결합해가지고 아주 근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최첨단 기술을 계속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산업적으로 고도화가 되면 혼자서 원래 개업을 해가지고 서초동에서 사건이라도 받아가지고 할 수 있었던 시장까지 다 빨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배출되는 변호사들은 내가 어떻게 선발이 될까에 대한 경쟁이 더 심화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 이게 변호사 시장뿐만 아니라 원래 뭐 대기업과 아닌 직장들의 차이가 우리나라가 왜곡돼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변호사 시장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더 심화될 겁니다. 변호사뿐만 아니라 뭐 회계사나 세무사나 이런 전문직들 전부 다 비슷한 양상을 좀 띠고 있을까요? 그럼요. 새로 진입이 어려워지는. 예. 그리고 회계사는 요새 또 공급 통제가 안 돼가지고 말이 많고 취직 자체가 안 돼서 그것도 뭐 많이 안 늘렸는데 경기가 이렇게 좀 꺾이고 수요는 더 늘어나지 않는데 몇백 명 더 뽑아놓으니까 제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원래 같았으면은 4대 펌에서 수습 기간을 거쳐야 되는 사람들이 그걸 못 구해가지고 지금 마비교환이거든요. 수습 자리를 못 구해서? 네. 회계사는 외부감사 도장 찍으려고 하면은 수습을 2년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못 구해가지고 마비교환입니다. 뉴스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요. 근데 점점 더 그럴 거거든요. 점점 더. 하는 업무를 본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어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AI로 완전히 대체된다. 이건 저희는 판단을 하고 새로운 선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선례를 만들어가는 직업의 특성상 과거에 있던 거를 학습해가지고 결론을 내고 물론 자기들이 추론을 해가지고 이게 맞다 뭐 이런 것도 AI가 할 수는 있겠지만 규범적인 판단을 그때그때 해야 되는 직종들은 본질적으로는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되게 중요한 것 빼고 나머지를 다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대체가 일어나고 있죠. 고도의 정신작용이 필요했던 추론 능력이 되게 싸지고
그거를 AI가 다 지금 대체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보다 사실은 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 배경 지식도 많고. 그러면 그거를 이리저리 다 물어보고 갖고 와서 그 정보를 연결적으로 한 번 더 추론한 다음에 답을 내는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업도 그렇고 어떤 전문직이든. 법적인 질문은 제미나이한테는 거의 물어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변호사를 대체해서 AI한테 물어봐가지고 얘를 가지고 한다? 그러다가 진짜 엄청난 그거에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 AI 가지고 요새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범용적인 AI로 뭔가 법원에 내는 서면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한다는 거는 되게 안 좋은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한 80, 90% 정도는 그렇듯하게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엄청난 변화이기는 하죠. 예전에는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거를 물어볼 데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치. 구색이라도 맞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체가 되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했던 허드렛 일의 범위도 되게 많이 줄어드는 거죠. 더 간편해지고 그런 측면에서 업무의 정의 자체가 너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방식도 너무 많이 바뀌고 있고 AI를 제대로 못 쓰면은 어느 전문 직종이든 다 나가리가 되는 겁니다. 나가리가 되는 건데 아까 학벌과 관련된 뭐 이런 것도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그런 것도 항상 생각이 드는 게 저거를 지금 되게 잘 쓰고 잘 활용을 하는 방법으로 읽어내면은 그러면 직장을 사실은 안 가도 될 정도의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직장을 안 가도 일을 안 배워도 되는 정도의. 왜냐면은 어딜 가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잘 쓰는 건지가 오랜 기간 검증된 매뉴얼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쓰는 놈이 잘 쓰는 거거든요. 꼭 지금 차가 그냥 처음 나왔는데 그러면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누구는 슈마허가 되고 누구는 그냥 사고치는 사고뭉치가 되는 건데 이렇게 빨리 변할 때는 빨리 변하는 거를 어떻게든 써보고 기깔나는 거를 만들거나 해보거나 이게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서 그 고민을 먼저 하는 게 제가 보기에 맞아요, 무조건. 이 계속 기존의 교육의 틀에 맞춰가지고 내가 이거를 대학을 안 가면은 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사람들한테 나인 찍혀가지고 바보 취급을 당하지 않을까, 체제 수능해가지고 하는 역할을 수행하실 거면은 계속해서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너무 지금은 이제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지금 이거를 빨리 해가지고 빨리 잘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훨씬 가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학벌 고민을 이제는 왜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생산적인 고민이 아닙니다. 변호사는 AI에게 대체될 수 있는가? 신입 변호사는 됐습니다. 이미 됐다.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할 수 없는 변호사도 있나요? 대체할 수 없는 변호사 있죠. 직접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을 아는 사람. 그거는 찾아가지고 검색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히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한 것들, 그리고 텍스트화가 안 돼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대체가 안 됩니다. 텍스트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 되게 당연한 추론들인데도 안 물어보면 모르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좀 전문적인 분야이지만 구속이 됐다가 보석이 됐어요. 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럼 보석 허가를 할 때 보석 허가 결정문에는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달 수가 있습니다. 피고인한테 서약서를 제출을 받고 그리고 출석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하는 사람, 보통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이런 사람들이 보증하는 보증서 서약서를 또 내라고 해요. 그리고 보석금을 현금으로 내라고 할 수도 있고 현금과 보증보험을 섞어서 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보증보험을 끊으려고 하면 절차가 또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 그 일련의 절차들을 보석 허가 결정이 나오면은 가져가서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사람이 석방 지휘를 받아가지고 풀려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도 아무리 텍스트를 찾아보셔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 피고인에 대해서 구치소가 어떤 액션을 취해가지고 이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서 대응하는지는 안 나올 겁니다. 그게 딱 팩스로 전달을 받아가지고 구치소 내부에서는 아무튼 수용자한테 무슨 어떤 서류를 받고 뭐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놓고 하는지를 몰라요. 모르겠죠. 전혀 몰라요. 그 텍스트로 블로그에 이렇게 짧게 써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디테일한 절차는 이제 자기들이 해보고서 경험한 걸 적어놓은 건데 사실은 찾아도 안 나오는 약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구치소를 가족이 직접 가야 되는지 뭐 아닌지 변호사가 가가지고 접견을 한 번 더 해야 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 미묘하게 다 다른 결과를 내요. 그러니까 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모르는 것들이 있고 지역마다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알 수가 없죠. 야, 근데 요게 약간 무서운 게 있더라고요. 쓰다 보면은 이제 팝업 뜨는 거 아시죠? 입력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접근해서 학습하기 때문에 그 기밀 정보나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근데 그 접견인을 가진
와이프가 남편이 이런 거 해달라 그러는데 나 어떻게 해야 돼? 변호사한테 물어보기 전에. 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각 상황에 따라서 야 너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잖아. 막 한탄도 할 거고. 네. 그런 걸로 인해서 얘가 변호사 한 명이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경험을 하게 되면 웹상엔 없지만 그 질답을 통해서 정말 무서운 AI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적어도 뭐가 답인지는 알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얘가 계산을 하는 방법은 영역적으로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더 그럴듯하고 맞을 법한 것들을 답을 내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기 그죠. 때문에 뭐가 더 맞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 없어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그럴듯한 답을 계속 내는 거라서 그래서 텍스트화되어 있지 않은 정답 당연히 그게 맞고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얘가 정확한 답을 못 내주는 거죠. 그런 이제 AI가 접근할 수 없는 분야들이 점점 줄어드는데 항상 어딘가는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또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계속 필드에서 사람이 텍스트화를 하기 전에 계속 하고 있다가 조금 변하고 그래서 이 사람 머릿속에밖에 그냥 없어가지고 계속 대처를 하는 분야는 AI가 영원히 그거에 대한 답을 내주기는 어렵겠죠. 근데 그게 점점 더 많이 줄어들겠죠. 그런 분야들을 찾는 게 소시민으로서 텍스트화 돼가지고 누가 다 때려 넣으면은 이게 나온다. 일단은 첫 번째는 그런 것들을 지금 잘 자동화하고 잘 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동시에 절대로 이거는 뭔가 AI가 배우기가 되게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하는 분야로 삼아야 되겠죠. 근데 점점 줄어들 겁니다. 점점 없어질 겁니다. 거의. 지금 육체노동 분야도 진짜 많이 사라질 것 같잖아요. 지금 아틀라스 나오고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산업재해에 대해서 처벌 수위도 올라가고 회사에서 책임져야 될 것도 많고 그런 비용을 감안하면 한 연봉 5천 아니죠. 그 아틀라스 한 2억 정도에 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 2억이면은 연봉 5천인 친구 2년 정도면은 뭐 리스크 비용까지 하면 2억이면 싼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이 로봇은 24시간 돌려도 되니까 8시간 근무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주 4.5일째 아니, 갑자기 아니 이걸 도입하면 로봇 도입이 굉장히 가속화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나머지 시간은 로봇을 하고 AI 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다행인 게 아틀라스가 우리나라 회사라서 다행이다. 근데 앞으로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바뀌겠죠. 그래서 저는 뭐 변호사가 대체되느니 뭐니 이런 다 대체될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 대체되니까. 다 대체되네. 모든 것이 다 대체되니까. 안 대체되는 인간이 거 할 수 있어요? 있는 게 몇 가지 없어요. 안 대체될 만한 게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대체되는 거 있어요. 야구 선수. 야구 선수. 만약에 기계를 만들잖아요. 그럼 모든 공을 안타를 쳐낼 수 있는 기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의미가 없잖아요. 네. 축구 선수. 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인간보다 강하게 슛을 차가지고 그 공을 막으면 손이 부러질 정도의 찰 수 있는 로봇을 만들 수 있지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대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스포츠 선수들, 연예인 이런 것들은 대체가 연예인 많이 진짜 대체 어렵고 주피디님 같은 셀럽 이런 사람도 대체 불가능하고 그냥 사람이 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들만 남는 거고 나머지는 다 대체가 되는 거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 사람끼리 경쟁하고 사람끼리 뭔가 유희를 만들고 사람이 핵심적으로 기능하는 것들은 살아남기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네. 뭐 일론 머스크가 어차피 이제 보편적 고소득 시대가 오니까 돈 벌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뭐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저도 뭐 지나가다가 쓱 봤는데 그 고소득이라는 게 결국은 뭐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하면 보편적 고소득은 어려운 거고 근데 지금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물질적인 풍요가 인류 문명 전체로는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편적 고소득이 아니라 진짜 부자가 엄청 부자가 되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배급, 초양극화가 될 것 같고 근데 보편적인 소득이 올라가는 나라는 그런 기업을 데리고 있는 나라. 예를 들면 전 세계가 지불할 거란 말이에요. AI에 대해서. 제미나이에 대해서 전 세계가 미국에다 지불하잖아요. 그쵸. 미국은 구글에서 세금을 걷어서 보편적 그걸 할 수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내는 나라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거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엄청나게 보편적으로 두바이가 석유를 가지고 있어 보편적으로 잘 산다 그러잖아요. 그쵸.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 보편적으로 잘 살게 되고 나머지 나라는 보편적으로 못 살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패권 경쟁이나 이런 그런 문제에 따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 되기는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인류 발전의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우리도 그러니까. 대체된다 이렇게 당연히 보는 게 네. 맞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몇 년이 걸릴지 중앙은행보다 오픈 AI가 더 강력해질 거예요. 걔네가 제미나이 이용료 올리면 물가 올라가고 AI 이용료 낮추면 물가 내려가고 뭔가 그게 정치라는 팩터랑 만나가지고 어떻게 될지 네. 이런 것들이 네. 이제 네. 관심 있는 주제가 되겠죠. 야, 그 정치가 엄청 앞으로 되게 사람들 중요해지겠다. 예, 그죠? 여태까지도 중요했지만 앞으로는 어떤 기술을 독점하게 되면 네. 지금까지 나왔던 기술과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네. 정치가 중요해지겠죠. 담론이 저 오늘 인터뷰가 굉장히 네. 원래 이런 거 의도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원래는 그거였어요. 아주 라이트한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저희 세 번째 주제입니다. 진짜 좀 큰 담론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외제차 사야 하는가? 돈 벌면. 자. 무엇보다도 예. 엄청난 자, 거대 담론. 거대 담론입니다. 네, 외제차.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최근에 제가 올렸던 컨텐츠 중에 2030 차를 안 산다. 네. 면허도 안 따고 네. 아무도 안 사요. 네. 그러니까 면허 발급량 자체가 굉장히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네. 그리고 이게 소비보다 지금 자산 가격이 너무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차를 안 사고 면허도 그냥 아예 안 따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 수입차를 또 법인으로 하는데 연두색 번호판. 그러니까 뭔가 그렇죠. 수입차 사는 거는 매력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마찬가지죠. 명문대 졸업장과 마찬가지의 어떤 한 맥락입니다. 수입차 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돈을 모아서 자산을 사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건 수입차가 네. 도요타의 캠리도 있고 아, 예를 들어, 알겠습니다. 람보르기니도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3사 이상. 독삼사. 독삼사 기준으로 가겠습니다. 독삼사에도 아우디 빼고 독2사로 가겠습니다. 독이사. 근데 벤츠도 네. C클래스가 있고 아, 그죠. 또 S가 있고 또 마이바흐가 있지 않습니까? 아, 자기네 연봉 안에서 아. 살 수 있는 맥스 값의 수입차를 사는 것이 낫다. 네. 생활이 0이 되는 수준 안에서 누군가는 그게 마이바흐일 수 있고 누군가는 그게 S일 수 있고 네. 누군가는 C일 수도 있겠죠. 네네. 주피디님 오늘 까이안 타고 오셨던데 아이, 잠깐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까이안 오너로서 제가 그거 아니잖아요. 저 답해줘야지. 그거. 저는 어떠세요? 타니까 네? 좋으십니까? 저 어려운 질문이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필요 없다. 네, 왜냐면은 제가 또 유튜브에다가 외차 그 영상까지 찍어가지고 올리고 차 리뷰는 안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제가 30 뭐 몇 살에 외제차 사는 이유 뭐 올렸어요. 그 어그로 끌라고 차 산 김에 올려가지고 아, 그거는 약간 기분 좋았네 그때. 예, 아니 왜냐면 샀으니까 써야 되잖아. 아, 그죠. 저 가성비 충이라서 예. 쪽쪽 빨아 먹어야 되거든요. 아, 예. 근데 오늘도 네. 택시 타고 왔거든요. 예. 차를 요새 안 몰아요. 운전을 안 합니다. 운전을 항상 택시를 타죠. 그 차가 의미가 결국엔 없어집니다. 근데 왜 샀냐? 그럼 너는 왜 샀냐? 네. 요새 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차를 너무 안 타가지고 결국은 과시하려고 하는 거고 제 채널의 영상 보시면은 제가 왜 그 차를 사게 됐는지 왜 제 차가 이게 AMG GT43이라고 해가지고 네. 붕붕 가요 붕붕 가 되게 멍텅구리 차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샀지만 되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네. 그 영상에서도 얘기한 게 제네시스 최고의 차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직도 네네네. 차를 가지고 대우가 달라지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에 대한 잘못된 뭔가 관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네. 근데 그 차를 가지고 보여주기 위한 용도가 제대로 좀 있는 분들은 되게 제한적일 겁니다. 네. 예, 저는 왜 차 이런 게 의미가 있냐면 클라이언트 볼 때도 사실은 차 언급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해서 네. 제가 자영업자고 하니까 그런 거라도 보여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유튜브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하니까 차 산 김에 찍어가지고 올려주고 지금 이게 차값이 1억 6천 정도 됩니다.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빨아먹으려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네네네네. 자영업자니까 의미가 있는 건데 네. 그 외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걸 가지고 뭔가를 팔아먹어가지고 돈 벌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 아니면은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그걸 산다. 그게 그 정도의 실익이 있나? 그리고 점점 안 사게 되는 이유는 네. 사람들이 그거 다 아니까 카푸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으면 어디 살고 자가로 등기 쳤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사회가 병든 사회인데 어차피. 이미 병 들었어. 아니, 병든 사회예요. 네. 병든 사회에 저도 병자인데 병자 중에 한 명이고
먹고 살아야 되는 네. 우리 다 전염돼 있는 환자들인 건데 약간 병증에 대한 네. 유행 증상이 좀 바뀐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또 흐름에 따라서 막 외제차 타고서 카푸어 뭐 집도 하나 없는데 막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거 흉보고 막 하니까 이제 그게 멋이 없다. 그러면 이제 집을 사가지고 자산이 폭등하니까 어디 등기 쳐야 되고 그러면 이제 또 인터넷 게시판 가보면은 또 뭐 어디가 상급지고 하급지고 그 부동산 그쵸. 카페 그런데 그런 질문 올라오는 거 아세요? 어디 vs 어디? 우리나라에 히트하는 컨텐츠들이 그런 거예요. 예를 네. 들면은 시계 계급도, 네. 자동차 계급도, 명품 계급도. 명품 계급도, 네. 모든 것을 계급도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도 계급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왜 예전에 왕정 시대에 네. 계급 실어가지고 사람들이 뭐 수십만 수백만이 죽어가지고 여기까지 네. 해서 어느 정도 평등한 사회에 네. 살아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뭘 하자고 비교를 하고 나누는지 저는 그게 본능인 것 같아요. 네, 약간 본능일 수 있죠. 네. 근데 아무튼 본질적으로는 차도 그래서 사람들이 좀 관심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 멋있지 않으니까. 네. 내가 그거 가지고 자랑할 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 채널에 또 네. 제 와이프 포르쉐 사준 거를 올렸는데 아예 많이 하네. 아예 유튜브 열심히 하네. 그거 엄청 막. 그걸 사준 지가 네. 꽤 됐어요. 어. 사실은 꽤 됐는데 어떻게 해서 올리게 된 거냐면 네. 제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보냈는데 잠깐만요. 네. 그럼 그거 어떤 자료 서치 안 하고 지금 말하신 것도 그냥 전부 다 감으로 올리신 거죠? 예, 예. 어그로감이 진짜 좋으시네. 제가 그래서 학고 채널이라도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변호사들에게 더 필요한 건 이런 거죠.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왜냐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거 제 채널에서 했는데 이 얘기를 하시는 게 네. 이 감이 좋으시다. 근데 그게 업보기 때문에 최대한 네. 아시잖아요. 이게 네. 그런 식의 관심 유발은 업보인데 네. 조심해서 하죠. 근데 네. 그거를 하게 된 게 뭐 기획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기보단 네. 그래서 와이프 포르쉐를 사줬어요. 그걸 한참 전에 사주고 오래됐습니다. 꽤. 네. 근데 타고 다니죠. 네. 근데 제 차가 수리를 맡겼으니까 제가 컨텐츠 찍을 때 차에서 찍는 게 있는데 그게 PD님을 모시러 가서 네. PD님을 모시고 오면서 찍고 데려다 드리면서 하나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필요해요, 저는. 컨텐츠 찍을 때.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이 차 가져갈게 해가지고 그 차를 가져가면서 찍는데 네. 이거 포르쉐니까 이것도 한번 찍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같이 찍게 된 거예요. 네. 그때 거기에 또 댓글이 구형인데 뭐 얼마밖에 안 하는데 올렸냐 이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자마자 찍어서 올린 줄 알고 뭐 그러신 것 같은데 이제 느낀 게 사람들이 이거를 수치로 바꿔가지고 얼마 정도고 얼마가 있으면 이걸 할 수 있고 외제차가 얼마고 가격까지 다 찾아보고 하는데 네. 약간 빠삭하게 되니까 네. 독삼사는 뭐 얼마고 그러면 얼마 정도만 살 수 있는데 근데 그건 포르쉐보다 싸잖아. 근데 포르쉐 타면 또 아니 뭐 람보르기니 정도 안 타면은 뭐 미만 자와이냐. 페라리 이렇게 되다 보니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포기하면 그걸 살 수 있잖아요. 집을 포기하면 살 수 있죠. 네, 근데 그게 더 이상 멋있지 않게 됐다. 집을 포기하고 차를 사는 것이 멋이 없다. 그리고 차는 얼마든지 중고로 살 수 있고 리스로 확보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너무 잘 알게 됐고 그래서 단편적으로 쓱 보여주고 뭐 저 이런 거 타요 뭐 이렇게 할 용도가 분명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야 더 이상 살 이유가 없게 됐다라는 걸 예전에는 대중적인 인식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가 이제는 너무 잘 알려지게 된 거죠. 저는 그래서 필요가 왜 애초부터 저것처럼 유튜브에 나와서 쇼하고 자영업이니까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되고 돈이 많은 척 해야 되고 실제로 많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다르잖아요. 원규 PD님은 자기 차를 안 올리잖아요, 채널에.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저는 없으니까 보여줘야 되는 자영업자인 거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매체를 통해서도 점점 더 드러나게 되니까 이제 다른 증상으로 옮겨간 거죠. 그래서 너 어디 등기 쳤어? 집도 없는 게 집값이 뭐 치솟고 있는데 그러니까 점점 그런 관심으로 옮겨가는 것 같아요. 뻔한 거죠. 뻔한 건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로 평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은 그게 쓸모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지만 네. 그런 사람들이 한 30% 정도 있으면 세상에 네. 한 인생 난이도가 한 30% 정도 낮아지지 않나. 그거 덕분에 그 금액으로 치면 저는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30% 정도 현질을 하면 게임이 쉬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게임 난이도 30% 낮아짐. 네. 그걸로 따졌을 때 가장 제가 봤을 때 가성비가 좋았던 게 카이엔이었어요. 카이엔 좋아요. 그래서 저도 와이프 카이엔 사준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엄청 차로 평가를 받지 않으면서도 준수한. 사실은 되게 고가의 차량이죠. 고가의 차량이고 정말 그러니까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되는지 물론 이제 주 PD님 채널은 뭐 그런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인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세상에 저도 똑같이 환자인데요. 근데 벗어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뭐 구보다 보고 계시겠지만 주피디님 다 졸업하시고 아니요 무슨 그런 말을 해. 이거 왜 자꾸 습관적으로 나락을 보내는 약간 그런 게 있네. 참. 가여운 중생들. 그러면서 뭐 채널의 취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가여운 중생들아. 졸업한 내가 좀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도 이제 진실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아니요. 저희는 약간 그런 거죠. 뭐냐면 취향이 그런 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를 먹으면 이제 잔소리 안 하니까 사람들이. 근데 되게 쉽게 눈높이 맞춰가지고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저랑 채널이 조금 어느 부분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저는 말을 좀 어렵게 하고 알아듣기 힘든 방식으로 설명한다고 하면 되게 이제 설명을 간결하고 인상을 딱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 있어요. 뭐냐면 단어가 함축적이잖아요. 네. 왜냐면 오해를 없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다 포함한 단어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건데 저는 오해를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말을 다 안 하고 다 풀어서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업그레이드가 되신 거죠. 한번 이제 나락을 갔다 오시고 나서 업보가 있으셔가지고 그럴 겁니다. 저는 뭐 주피디님만큼의 업보가 많지는 않지만 항상 각오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우리가 좀 사회가 도시에 몰려 살고 과당 경쟁하다 보니까 다들 아프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냥 근데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